전하,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비록 영특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임금님의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성종이 너무 기쁘고 감동해가지고 강까지, 궁궐에서 작별하는 게 아니라 강가까지 나와서 서희의 손을 잡고 내가 오직 믿는 것은 그대밖에 없으니 그대가 가서 반드시 이번에도 일을 성공하기 바란다. 송나라에 가서 문제를 해결한 것도 그대가 아니었던가. 다시 기대한다. 잘해봐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소손영과 북쪽에서 만난 서희는 심리전을 하게 되죠. 소손영은 서희에게 나는 너하고는 급수가 달라. 네 왕하고 내가 같은 동급이야. 그러니까 너는 뜰악에다가 돗자리 펴놓고 거기서 나한테 절해. 그러니까 서희가 뭐라 그래요? 네가 대신이면 나도 대신이야. 동급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는 안 나와요. 막사에 들어가가지고 며칠이 돼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서희가 판단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도 저 녀석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걸 보니 분명히 이거는 송나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고려가 송나라에 무력 지원을 하지 않기를 약속받으려고 온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속셈을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도 그렇고 윤석열 씨 밑에 있는 장관들도 이 강의를 꼭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과 어떤 거래를 하려면, 외교를 하려면은 상대방의 진정한 속셈이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겁을 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잘해주면 쟤들도 알아서 잘해줄 거야 하는 그런 너절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손영이 결국 기다려도 서희가 안 나오니까 자기가 사실은 굴복을 하는 거예요. 좋다. 너도 대신이고 나도 대신이라는 네 말이 맞다. 그러니 뜰악에서 절하라고 한 건 내가 잘못한 거고 우리 만나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소손영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고구려의 후계자야. 고구려 땅은 우리 거야. 근데 왜 고구려 땅을 너희가 차지하고 그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죠. 제가 옛날 강의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상 다종족 국가다. 우리 코리안, 우리 고려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중심이지만 한국 사람만의 국가가 아니에요. 고구려는. 여진족도 거기에 속해 있었고 발해 사람들, 즉 말갈족도 속해 있었지만 거란족은 치탄이거든요. 그란이라고도 하고 서양 사람들은 치탄이라고 불러요. 그 거란 사람들도 고구려에 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란 사람들도 우리도 고구려를 계승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땅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서희가 뭐라고 그래요? 네 말도 일리가 있지만 내 말 좀 들어봐. 우리야말로 고구려의 후예지. 우리나라 이름이 뭐냐? 고려 아니냐? 고구려가 고려 아니야. 너도 그 정도는 알잖아. 그런데 어디 와서 감히 땅을 내놓으라는 거야. 평양은 우리한테는 서경이야. 우리나라의 도읍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너희 나라 수도인 동경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는 고구려 땅 아니냐. 그러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찌 고구려 옛 땅이 우리 땅이라는 말을 네가 하느냐. 그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땅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손영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고구려 전성기 영토가 나오잖아요. 그 안에 거란의 동경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서희에게 역사적 지식이 부족했더라면 어떻겠어요? 대꾸도 제대로 못했겠죠. 그러니까 역사적 지식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윤석열 정권, 무지몽매한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씨 내가 전부터 알아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후보할 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무슨 대학의 사학과가 필요하냐, 무슨 대학의 교양이 필요하냐,
고등학교까지 배웠으면 충분하지. 그런 걸 뭐하러 학생들에게 가르치냐. 그런 건 그냥 사이버로 하면 되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사람.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요. 저렇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없으니까 앞으로 정말 큰일이라 했는데 진짜 큰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에 세종대왕상이 있고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상이 있는데 그것도 없을래. 이런 천하의 죽일 놈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험한 말을 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바보 천치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갑자기 땅에서 솟아났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 사람, 당연히 고려 사람, 당연히 신라 사람이 다 우리 조상이고 우리인 거죠. 이 사람들 식으로 하면 이제 퇴계로도 없어져야 되고 을지로도 없어져야 되고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저도 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백선엽로도 나오고 박정희로도 나오고 이회창로도 나오고 그걸로 다 땜질해야 된다는. 세상에 이런 천박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기로 하면은 프랑스 사람들은 개선문부터 때려 부숴야 돼요.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로마의 모든 걸 다 지워버려야 돼요. 수도의 한 복판에 2000년 전의 유적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 아파트 지어야지. 이런 천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한다고 하고 있으니 정말 잠을 못 잘 지경이죠. 자, 어쨌든 소손영으로 되돌아가면 소손영이 이제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이번에 온 거는 니들 고려가 송나라를 너무 가깝게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응징을 하러 온 거니까 니네 땅을 잘라가지고 우리한테 바치고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은 거란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희가 그 말을 듣고 하하,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란이 송나라로 쳐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을 하러 여기 온 것이 분명하구나. 고려가 송나라를 무력으로 원조하지 못한다는, 안 하겠다는 그 약속을 받으러 온 것이 이 사람의 속셈이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친하게 지내자라고 얘기할 테니까 조건이 있어. 조건은 뭐냐? 압록강 주변이 다 우리 땅 아니냐 본래. 그런데 지금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여기까지 대군을 몰고 왔으니 여진족을 좀 밀어내라. 그러면 그 땅에다가 우리가 성도 쌓고 군사 진지로 만들면 교통로가 확보가 될 거다. 그런 다음에 거란 너희하고 고려의 관계를 정상화하면 너도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도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거란에서는 좋다. 고려가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질 뜻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침략은 할 필요가 없다. 돌아가자. 그리고 압록강 동쪽에 약 300리 땅을 고려가 확보하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양국 관계가 훨씬 편해질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동 6주를 만들게 돼요. 귀주, 곽주, 통주, 철주, 용주, 흥화진이죠. 이때의 서희의 속셈은 뭐냐면 결국 이 거란족 이놈들이 앞으로도 고려를 못 살게 굴면서 군대를 보낼 텐데 그 군대가 들어올 루트가 바로 이 강동 6주를 거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 기회에 군사기지를 만들어 놓으면 저 사람들이 이 다음에 쳐들어올 적에 방어하기가 쉬울 거야. 즉 거란을 막을 기지를 거란의 힘을 빌려서 만드는 것이 서희의 진짜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서희는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적인 관계에서 어떤 양보를 할 때도 있죠. 당연히 주고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준다는 것은 받는 게 있어야 주는 거죠. 다시 물어보건대 윤석열 씨는 미국에 무엇을 받고 이렇게 양보를 하는 겁니까? 윤석열 씨는 도대체 일본에 무엇을 받고 이렇게 양보를 하는 것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태평양을 몽땅 망가뜨릴 핵 폐수를 쏟아붓는데 왜 대한민국의 국가적 예산을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홍보하는 데 사용합니까? 도대체 답답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서희는 강동 6주를 회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 압록강 지역을 담당할 관청까지도 관직까지도 임금님에게 건의를 해서 설치를 해요. 그게 바로 압강도 구당사입니다. 그러니까 압록강이죠. 압록강을 관리할 그런 관리를 보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란과 고려 사이에 평화가 오고 거란족이 앞으로 쳐들어오면은 강동 6주의 군사기지를 잘 활용해서 침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희의 뭐 외교적인 성과라고 말을 하지만 이건 단순히 무슨 임기응변을 통해서 그냥 한때 위기를 모면한 그런 외교적 발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서희는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동아시아 전체의 세력 판도를 정확하게 이해했고 각국의 국가적인 이익이 어디 있는지 고려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최대 목표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얻어낼 때에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우리로서 가장 유리한 선택지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수와 유방을 별동대로 활용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너희하고 싸울 능력도 없지 않아. 니들 매운맛 한번 볼래? 이렇게 말하자면 힘이죠. 군사적인 힘과 그리고 정치적인 대안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성과를 얻어낸 것이지 그냥 뭐 머리 좋은 사람이 갑자기 무슨 희한한 생각을 해가지고서 상대방을 속여서 어떤 결과를 낸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